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선물 쇼크로 인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기름값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충격인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로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이동되는 증시 대기자금이 최대 141조 원이라고 합니다. 즉 주식이 기회만 되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대기 중인 자금들이 이만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시장에는 역사상 최대의 그런 돈들이 몰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차하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들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자금들은 과연 시장에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관련한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파르죠. 남북 철도 연결이 재시동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남한부터 먼저 시작해놓고 그 다음에 북한과 협력을 다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어떠한 상황들인지, 또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과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네, 약간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선물 만기 쇼크로 인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걱정스럽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다우지수 나스닥 보면은요, 장중에 조금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서 플러스까지도 넘어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런데 장 막판에 결국에는 이제 쭉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더 크게 확장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2.4%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코스닥은 나스닥은 마이너스 1%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일단은 뭐 투자자의 심리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긴 하고요. 한 가지 더 보게 되면은 도대체 원인이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뭐 다른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거 신경이 전혀 써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가장 크게 대서특필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제 유가 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만기를 맞게 되는 5월물, 네, 5월물 WTI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 붕괴됐다,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붕괴됐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기름을 파는 사람이 기름을 가져가면 내가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도 가져오고 돈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미국산 유가를 저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한계 상황이 맞았다. 이게 뭐냐면 기름은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요. 즉 사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저장 창고가 지금 꽉 찼다는 이야기죠. 뭐 70%, 80% 정도까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수요의 감소 그 속도보다 더 이제 수요 감소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능력보다 그냥 꽉 차가지고 나가지 않는 기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그냥 기름을 가져가겠다는 것만 있으면 웃돈을 줘서라도 기름을 보내야지 더 이득이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물건을 팔 때 항상 이제 판매자들은 이 창고 비용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장하는 데도 돈이 나가요. 그러면 차라리 기름을 그냥 내다 버리거나 아니면은 돈을 조금 더 줘서라도 가져가는 그 부분들이 뭐랄까 보관 비용이 지출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에너지 섹터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유가가 하락한 배경에는 경기 침체, 그리고 수요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주가를 끌어내리는데 충분한 그런 악재 요인으로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유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이유는 그냥 무조건적인 경기 쇼크 때문이냐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이 선물 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만기. 그래서 선물 만기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유가가 이렇게까지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번에 그 5월물이 만기가 됐죠? 만기가 되면서 이 5월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선물이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선택지는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해지를 통해 가지고 처분을 하는 거죠. 나 안 할래. 그래서 손실 확정 짓는 거고, 두 번째는 현물을 인수를 받는 거예요. 선물 매수라는 것은 향후에 어떤 그 미래 가치를 이 미래의 그 현물 가치를 주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현물을 인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드럼통에 기름을 가득 해가지고 그걸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갖다 뭐 할 거예요? 뭐 어쨌든 그 원유를 사서 이렇게 가지고 뭐 드럼통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뭐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조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기에는 또 비용이 엄청나죠. 그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번거로운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난 게 선물 거래이기 때문에 현물을 인수하시는 이상한 분은 없으리라 저는 일단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롤오버입니다. 롤오버는 뭐냐면 이번 5월물을 6월 다음번 만기로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롤오버를 많이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 5월물을 일제히 팔아치우고 6월물을 사들이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왜곡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보통 이제 롤오버를 할 때는 5월달 그 가격과 6월달 가격 사이에 이제 괴리가 생기거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보통 미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특히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5월물과 6월물 사이에 그 가격이 이 롤오버 비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다음번 그 차기 월물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5월물보다 6월물이 높은 것을 정상시장, 왜? 가격이란 것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단 정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콘텐고 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메꿔줘야 돼요. 내가 5월은 만약에 20달러고요. 6월은 24달러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4달러치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지만이 내가 6월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드럼통에다가 원유를 받으셔야 되는 건데, 그거 안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손해를 이제 확정 지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 안 하실 거니까 이제 롤오버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롤오버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는 이야기가 일단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뭐 선물 투자하신 분들, 원유 투자하신 분들은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받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 그 코덱스 홈페이지에 가시면은요, 공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만기 때까지 끌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부분들은 이 상품을 판매하는 쪽에서 대부분 4월 7일 그 경부터 해가지고요, 이 롤오버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온 거 보면은요, 4월 7일에서 4월 14일 이 5일 영업일 동안 이 WTI 원유 선물 5월물을 6월물로 교체한 롤오버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물이 25달러 정도로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에서의 어떤 그 손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6월물이 지금 20달러에 그 가격대 형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0달러의 가격 형성되면은 지금 여기 현재 롤오버가 된 내용이 25달러인데 롤오버 비용이 발생했죠. 근데 25달러가 다시 20달러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5월물의 그 가격 변동이 마이너스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뭐 난리가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데, 어쨌건 이 가격의 변동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그 손해를 보고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만기 때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만드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날 밝으면은요, 이제 6월물
그 가격 지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5월물이 마이너스 난 것은 이제 이걸로 끝이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갑자기 이제 20달러대로 거래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보통 투자자분들이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냥 단순하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유가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지금 투자하면은 돈 좀 만지겠다 이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유가가 이제 올라가겠지 단순히 이 생각하는데 이 유가라는 부분들 이 선물이기 때문에 매달 만기가 있어요. 매달 만기가 있고 이게 25일 기준이고 아마 3거래일 전으로 되니까 25, 24, 23, 22, 22일, 22일 뭐 요 정도. 네, 이번 달은 21일이겠네요. 그죠? 25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정상 영업일 3거래일 전에 이 롤오버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롤오버를 할 것인지 현물을 인수받을 것인지 뭐 결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굉장한 이제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비용 지출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또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 괴리율까지 생기게 되는 거. 괴리율은 요즘에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ETN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좀 복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투자를 그냥 막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이런 것들은 네, 좀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선물, 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요, 재수 없으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계속 지출하면서 손해를 계속 보실 수도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빚을 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상당한 쇼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산 자체가 잘 안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유가의 이런 폭락 상황은요, 뭐 당장 무언가 대단한 포인트가 나타났다기보다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 다우지수의 어떤 하락세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약간 뭐 조정이 좀 필요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 핑계거리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긴 합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강하게 쇼크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걱정스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들보다도 그 다우지수 하락에 대한 그런 연결고리로 유가의 그 급락 사태 이 상황을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당장 뭐 그게 5월 마지막 물까지 이제 그 마지막 날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요 충격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실제로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다 롤오버가 진행돼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저도 되게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뭐 일단은 코덱스 쪽의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이미 롤오버가 진행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쩐의 이동이 일어난다고요. 사상 최대 141조 원대에 달하는 금액이 증시에 대기 중이다. 야,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그죠?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규제를 통해서 가격대 하락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증시 바닥일 때 수익을 더 많이 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통은요.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보면 안전자산, 위험자산만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요. 부동산도 사실은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증시 상황이 안 좋을 때 자금들이 부동산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통은 그냥 무조건 1년 이상 네, 장기 투자가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은 1년만 하더라도 단타라고 얘기하죠. 네, 근데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이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한 소식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한번 들어가면 부동산 같은 경우 한번 자금이 들어가면 이게 묶여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자금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 다 현금이거든요. 이 현금을 그냥 맡겨두는 거야 증시에. 야, 언제쯤 들어가면 좋겠니? 이제 부동산보다는 이게 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활력을 띨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게 이 부동산에 나온 자금들이라는 게 뭐겠어요? 부자들의 돈이거든요. 부자들의 돈. 부자들의 돈, 자산가들.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시의 이런 활성화적인 부분들 또 증시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매수에 매수를 더해주는 강력한 상승 드라이버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시면은요, 16일 기준이네요. 지난 주말. 네. 투자자 예탁금, 파생상품 거래 예수금 이런 것들 포함한 증시 주변 자금이 141조 7,200억입니다. 1월 20일보다 23%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 맡겨놨거나 지금 예수금으로 준비 중인 이런 자금들이 44조 원대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일단 돈을 가지고 대기를 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기만 해봐. 내가 여기다가 바로 베팅을 할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지금 돈을 좀 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닥에 대한 포인트가 연결이 된다라면 그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장세 속에서는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뭐 하루 이틀 더 늦게 들어간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흐름을 다 주시하고 상황에 맞춰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도 마찬가지, 매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최저점에 대한 확인 작업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타이밍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언제 올라갈 것이냐, 언제 들어갈 것이냐 이건데 이 대기 중인 이 자금들이 그냥 후루룩 빠져가지고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 요 자리를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배경은 아마도 증시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타이밍들을 잡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아침 시황을 계속 듣다 보시면 분명히 그런 기회가 언제인지 알게 되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청취를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대북 관련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북 철도 연결이 재시동되고 있다. 그래서 총선을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면서 정부 정책에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가는 이 남측 구간을 먼저 개통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에서는 교류 사업에 대한 인정을 논의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사업들이 다 지정을 받게 된다면 조기 착공에 대한 여건이 마련이 되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는 유해 발굴 작업을 재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직 북한과는 협력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뭐라고 할까요? 남측 먼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부 쪽에서는 일단 먼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인정하는 문의를 논의하겠다. 조기 착공에 대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면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남북 교류 사업으로 지정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아마도 정책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겠고, 그러면 착공 시기를 앞설 수 있겠죠. 착공이 일단 됐다 그러면은 무언가 좀 이슈화될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 관련한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뛰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북 이슈가 좀 들어오게 되면서 대북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이 상승 흐름들이 저항권대에 들어가면서 단기적인 상승에서의 차익 실현의 욕구를 굉장히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더 밀어버리게 된다면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항상 테마주들은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단기적 포인트에서도 다 팔면 안 되고 절반만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북한 쪽은 뭐 찬성을 한 것이냐? 물론 아니죠. 지금 현재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 남측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들을 내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남북 회담 결렬, 북미 회담 결렬 뭐 이런 것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일단은
언제든 해결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라면 남측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북한으로 바로 연결해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가십거리로 지금 보면은 이제 건강 이상설에 시달리는 김정은이가 이제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하는가 봐요. 그래서 심혈관 시술을 최근에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후계로 볼 수 있는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릴 테고요. 그리고 지금 요 부분까지는 건강상의 문제, 아직 젊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로 갑자기 죽어버린다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런 문제들 일단은 그래도 지금 김정은 같은 경우는 뭔가 호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김정은한테 건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식으로 북한의 상황이 변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일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변수들은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이런 가십거리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북 관련한 이슈는 테마가 정책적인 힘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북한의 그런 협조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북한의 협조를 담보할 수는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뭔가 분위기를 끌어내면서 단기적인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부분이 다다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항상 리스크, 생각지도 못한 변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꿈만 꾸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절대 리스크 많이 실지 마시고요. 좋다고 하더라도 항상 적은 비중으로 그렇게 리스크를 많이 감소시켜서 대응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일단 국제유가 이 WTI의 사상천 마이너스 이야기까지 해드렸는데 요 사상천 마이너스 이야기는 아마 기록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고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대신에 이제 좋은 소식 중에 하나는요. 증시 대기 자금이 최대 141조 원 기다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에서 들어온 자금들이기 때문에 큰 돈, 부자들의 돈들이 많이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증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남북 철도 연결이 재시동될 것이다. 이것은 근데 아직 남한만의 우리 정부만의 생각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슈가 된다라면 관련주들의 어떤 수혜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수는 항상 가지고 있다. 항상 투자하실 때 조심하고 리스크를 항상 생각하면서 대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한 매도를 하지 않고 손절매 포인트의 연동이란 단 하나의 기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내는 것이 나의 투자법이다. 이건 뭐냐면요. 주가가 폭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변동성을 크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만의 손절매도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대응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손절매도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었죠. 저는 단순하게 퍼센테이지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나오면 무조건 손절이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시장이 변동할 때 굉장히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퍼센테이지 정해놓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들 미리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종목을 지금 여기서 매수하지만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매도할 거야. 그럼 그 라인이 깨지는 시점이 마이너스 5%가 될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 10%가 될 때도 있고 이게 종목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지지선이라는 것은 증시가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이만큼 10,000원짜리가 20,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지지선이 원래 9,000원이었는데 19,000원, 18,000원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줘 가면서 계속적으로 대응이 들어가셔야지 이 주식 대응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해드리고요. 시장이 오늘은 약간 주춤, 변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반납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재료들이 큰 쇼크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네, 너무 또 겁에 질려서 주식을 다 팔아버린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로 또 삼아주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버텨내시고요. 네, 오늘 장세도 여러분들 편으로 계속 끌어들이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